뚜뚜루뚜루 마마미 뚜뚜루뚜루. 이거 지금 꺼져. 응? 보자. 그게 뭔데? 이거 꺼져라. 우와, 저거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올라왔어요. 엄마 거요? 물 더 줘? 우선 물 조금 남았어. 그래. 물 줄게. 안녕하세요. 9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혜입니다. 오늘은 언어치료 6개월 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까 해요.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변화와 더불어 발달 정밀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추렸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항목이 많다 보니까 항목별로 요점만 딱딱 추려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는 항목별로 시간 나눠놨으니까 보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셔도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이 검사는 다니고 있는 센터 소장님의 권유로 받게 되었어요. 세윤이는 3달 사이에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소장님은 이 시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받으면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도 명확히 아이의 변화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던 병원이라서 아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가깝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모두 친절하시기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대학병원은 이곳으로 계속 다닐 것 같아요. 발달 정밀 검사는 언어와 인지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지 검사를 할 때는 인지 검사만, 언어 검사를 할 때는 언어 검사만 이란 경계가 나뉜 건 아니었어요. 하다 보면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진행된 검사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2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했어요. 5월 23일엔 인지 언어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6월 17일엔 언어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5월 23일 검사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찍지는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검사 항목 중엔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라는 게 포함되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와 어떤 형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 남겨둘 테니까 보시길 바래요. 저는 인지 언어 발달 정밀 검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검사가 2개가 있어요. 세윤이의 인지 발달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어떤 검사였냐면요. 하나는 색깔 순서를 맞추는 놀이였어요. 저는 그림으로 보여드리지만 검사할 때는 색깔 막대기를 판에 직접 꽂으면서 진행돼요. 선생님이 막대기를 꽂으면서 물어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그 다음은 뭐야? 라고 물으면 세윤이는 어렵지 않게 노랑을 끼웠어요. 선생님은 단계를 하나 높이시더라고요. 노랑, 파랑, 빨강, 노랑, 파랑, 빨강, 그 다음은 뭐야? 이러니까 세윤이가 벙 떠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파랑을 꽂더라고요. 이 수준은 아직 아이에게 힘든 것이죠. 또 다른 검사는요, 기저귀 입은 애를 묻는 검사였는데요. 저는 여우 그림을 이용해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이랬어요.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세윤이는 망설임 없이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를 짚어냈어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파란색 옷을 입지 않은 친구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세윤이는 하지 못했어요. 이 검사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세윤이의 인지 발달 수준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지 발달 결과가 낮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6월 17일에 진행한 언어 발달 정밀 검사는 언어 치료자 선생님이 그림카드와 사물을 보여주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발음, 이해력, 표현력, 2가지 동작어, 위치 부사어 등의 검사로 이루어졌어요. 40분 정도 진행됐고요.
5월 23일에 했던 인지 언어 발달 정밀 검사는 대략 13만 원이었고요. 6월 17일에 진행했던 언어 발달 정밀 검사는 15만 원이었어요. 한마디로 됩니다. 저희는 받았어요. 두 검사 총합이 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24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는 메리츠 보험이고요. 제출한 서류로는 세부 내역서, 일반 영수증, 진단명을 알려드렸어요. 적용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월 23일에 진행했던 인지 언어 발달 정밀 검사 결과는 대근육 43개월, 개인성 및 사회성 36개월, 미세 근육 운동 42개월, 언어 36개월로 나왔어요. 인지가 대략 40개월 정도로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했던 수준보다 인지 발달이 높게 나와서 사실 놀랐어요. 6월 17일에 진행했던 언어 발달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면요. 언어 발달 정밀 검사에서는 수용 언어는 29개월, 표현 언어는 32개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은 5월 23일에 했던 검사와 6월 17일에 했던 검사를 평균 내보면 33개월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저희 애는 47개월 5살입니다. 오메무 뚜뚜루뚜루 마마메 뚜뚜루뚜루 빠빠메 뚜뚜루뚜루. 파란 사탕이네. 이거 지금 꺼져. 이거 꺼다. 응? 이거 그게 뭔데? 꺼다. 우와, 저거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응. 엄마 거 올랐어요? 엄마 거요. 물 더 줘? 우상모 물 조금 남았어. 그래. 물 줄게. 어떤가요?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치료받기 전에 세윤이는 단어를 10개 정도 말했어요. 그 외로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외계어로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저는 외계어가 말 트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롭지 않게 봤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늦게 트는 애들도 있으니까 저희 세윤이도 그런 케이스로 보고 때 되면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그냥 놔뒀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반년 전에 올렸던 언어치료 첫 상담에 대한 영상에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둘게요. 확실히 치료받기 전과 치료받고 난 후의 모습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언어 치료를 안 받았더라도 언젠가는 말이 트였을지도 몰라요. 그치만 언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1년 걸릴 거 반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은 제가 예전에 말이 늦은 아이 속이 타는 부모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오운영 박사님도 언급했어요. 말이 늦은 아이 속이 타는 부모 영상은 여기에 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영상은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 남겨둘게요. 오은영 박사님 영상은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설사 몇 개월 후에 말을 나불나불 잘하게 된다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느리면 그걸로 인해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 언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임팩트 있는 말을 하세요. 언젠간 말이야 트일 수 있지만 가르쳤을 때 1년 걸릴 거 6개월이면 또래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저 역시 반년 동안 센터를 다니면서 체감한 부분이에요. 센터를 다니고 2달 후부터 언어가 나아진다 싶더니 3달 후부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언어 치료를 통해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빠르게 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자세하게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을 텍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새롭게 말한 표현과 더불어 어절이 늘어난 것들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어절이 늘어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했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히 2021년 11월 23일에 센터에 가서 첫 상담을 받았고요. 언어 치료는 일주일 후인 11월 30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어절로만 말했었는데요. 치료 한 달차부터 두 어절로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빈도도 늘어났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엔 세 어절로도 말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세 어절로 말하는 게 늘어나더라고요. 치료 4달 후부턴 4, 5어절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4, 5어절로 말하는 건 세 어절로 말하기 시작할 때보다 오래 걸렸어요. 2021년 12월 31일부터 세 어절로 말했고 2022년 4월 23일부터 4어절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4, 5어절로 말하는데 대략 4달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진 표현이 점차 디테일해지고 세련돼지고 있어요. 언어 치료 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네. 한 6개월 정도 유지하고 그거 6개월 후에 얼마나 이게 변하는지 언어 평가 다시 그 다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센터 다니면서 보고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부지런히 따라해 볼 생각이에요. 더 집중적으로 끌어올려줘야 하는 항목을 알았으니까 그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소장님이 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대근육 발달을 위해 몸놀이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수영 언어와 표현 언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반년 동안의 언어 치료는 아이 수준에서 쉽게 간결하게 천천히 말하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인지와 언어 자극을 서서히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요. 앞으로 반년 동안의 치료 방법은 세윤이가 어느 정도 언어가 트였기 때문에 표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과 단어를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줄 예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윤이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이건 뭐뭐야 라거나 책상에 앉혀놓고 학습적으로 접근하면 효율이 떨어진대요. 아이도 재미없어 하고요. 소장님은 꼭 놀이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줘야 세윤이 머리에 쏙쏙 들어갈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어 아이와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서 평소에 세윤이가 쓰지 않은 표현과 단어를 제가 말을 통해 노출시켜주는 것이죠. 붕붕! 목이 물렸다. 목이 물리니까 간지러워. 여기 긁어야겠네. 세윤아, 너도 여기 좀 긁어줄래? 고마워. 붕붕! 붕붕! 저 내릴게요. 저 뒷문으로 내릴게요. 뒷문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실 분들은 앞문으로 타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놀이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새로운 표현과 단어를 말해주고 그 단어를 말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요.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아이 수준에 맞게 짧고 쉽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아이 언어가 늘었다고 해서 문장을 길게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이 수준에 맞게 문장 길이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 위에 뜬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윤이가 틀리게 말하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아야 되는 건데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겠죠. 세윤이는 이걸 아라고 알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걸 어라고 알고 있다고 쳐요. 세윤이는 친구들에게 이걸 계속 아라고 말할 테고 친구들은 계속 어라고 세윤이에게 말할 거예요. 그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수월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소장님은 틀린 표현을 이제는 조금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과 소통을 잘 하면서 어울려야 사회성도 높아질 테니까요. 앞으로 반년 동안의 치료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센터에서의 치료 방향이고요. 저 역시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열심히 시도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원은 웬만하면 30분 1시간씩 놀이터에서 놀게 할 거고요. 여러 체험을 통해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주말에는 새로운 환경, 몸을 많이 쓰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켜줄 생각이고요. 평일엔 동네 놀이터에서 노니까 주말에는 공원이나 잘 만들어진 야외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 수 있게 할 생각이에요. 과연 반년 후 아이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언어 치료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세윤이를 보면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좋아졌어요. 저 역시도 반년 동안 센터를 다니면서 아이가 어떻게 말을 따라 하는지, 말하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감을 잡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또한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아이의 언어, 인지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세윤이가 어떻게 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능숙하게 가이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치료 받기 전에 세윤이는 4살이었는데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주로 혼자 놀았어요. 4살인데도 친구들은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세윤이는 말이 안 트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혼자 노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언어센터 첫 상담 시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친구가 세윤이에게 뭐라고 묻거나 말을 하면 세윤이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말을 잘 못하고 외계어를 구사하니까 친구들도 소통이 안 되는 세윤이보단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려서 놀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이 좀 트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어울려 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언어치료 받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최근 세윤이의 말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힘내봐요. 화이팅! 이거야 아저씨가 좋아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